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제가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연 그 고구려 왕들은 도대체 어디에 묻혔을까, 이거예요 이거. 뭐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무덤에서 어떤 왕이 묻혔다라는 어떤 그런 뭐 문자가 발견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학자나 그 대다수의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에 묻혔다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집안이요, 집안. 지금의 만주 환인, 여기에 적석총돌이 아주 그냥 떼거지로 많거든요. 거기다가 광개토항 비가 여기서 발견됐잖아. 그래서 여기가 고구려 수도였고, 그래서 여기 이 주변에 이런 많은 적석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석총들은 바로 고구려 왕들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한 것 뿐이지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한 명, 고구려 왕들 중에 딱 한 명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누구냐? 미천왕입니다. 그래서 이 미천왕이 도대체 어디에 묻혔는지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이제 기록에 서기 342년 11월 연나라 왕 모영황이 굳세고 강한 4만의 병력을 몸소 거느리고 남쪽 길로 진군하였다. 그 다음에 이완은 이제 별도로 장사, 왕후 등에게 병사 1만 5천을 거느리고 북쪽 길로 진군하였다 라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영황은 모영 선비족입니다. 그러니까 모영 선비족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고구려, 그러니까 중원으로 가기 전에 고구려를 손볼 생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동원된 병력은 4만, 15,000, 그러니까 한 5만 5천입니다. 와, 대군이야, 대군. 어쨌든 이렇게 침략을 해오니까 모영 선비족이, 이때 고구려 왕은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도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야. 그래서 고국 원왕의 친동생인 무에게 5만을 이끌고, 와, 북쪽 길을 방어하게 하고, 고국 원왕은 이제 약한 병사를 거느리고 남쪽 길을 방어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서기 342년에 모용 선비족과 고구려가 일대 대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용왕의 대군이 이제 남쪽 길로 왔잖아요. 근데 남쪽 길은 고국 원왕이 약한 병사들만 거느리고 막게 된 거야.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약한 병사를 맞게끔 했는데 4만이잖아, 4만. 남쪽 길로 온 모영황의 군대는요. 그래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바로 환도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미 병사가 없어. 북쪽 길로 5만을 보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무너지나? 4만에? 어쨌든 이렇게 환도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이 불이 났게 혼자 도망가요. 가족을 버리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모영황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의 어머니를 붙잡게 되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마누라 다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고구려가 이 지형이 다 산악 지역이야. 그래서 더 이상 추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도성에서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 어머니하고 마누라 붙잡아 놓고, 야, 와서 항복해, 이렇게 된 거예요. 고국 원왕은 도망가고.
근데 고국 원앙이 도망가는데 오겠냐고, 항복을 하겠냐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안 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고구려군을 쫓아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산악지역이라. 이제 도라는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모영황이 돌아갈 생각을 가졌는데, 모영황의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한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구려 땅은 우리가 남아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산악지역이야. 그리고 저 도망간 고국 원앙이 우리가 철수를 하게 되면 병사들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고국 원앙의 아버지, 미천왕이죠.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자. 그리고 시체를 파내고 그 다음에 생모하고 마누라 붙잡았잖아. 얘네를 데리고 가면은 그러면 이 고국 원앙이 사죄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 우리가 화친을 맺고 일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모영황한테. 그래서 모영황이 똑같이 합니다. 미천왕의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싣고 궁시를 불태운 뒤에 환도성을 무너뜨리고 돌아갔다라는 기록입니다. 미천왕의 무덤이 어디 있었던 거죠? 이 기록만을 봤을 때 환도성입니다. 환도성. 환도성 옆에 미천왕의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환도성만 찾으면 미천왕의 무덤을 알 수가 있잖아, 위치를. 그죠? 자, 지도를 보시면 환도성이 그러면 언제 건축이 된 거냐? 서기 198년 2월 환도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8년.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구려에서 고국천왕이 죽었는데 왕이 죽었어. 그러면 신하들이나 관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 고국천왕의 왕비가 우씨인데 이 우씨예요, 우씨. 근데 얘가 이걸 감춰. 그러니까 고국천왕의 죽음을 감추고 고국천왕의 동생인 발기한테 먼저 가서 염탐을 합니다. 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우씨가. 근데 발기가 이 뜻을 몰라. 그래가지고 셋째인 연호한테 갑니다. 연호. 근데 연호는 이걸 알아차려. 그래서 이 우씨가 연호를 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가 산산왕이에요. 산산왕. 근데 이때 발기가 가만히 있겠냐고. 왜냐하면 연호보다 자기가 형이야. 그러면 고국천왕이 죽었으면 발기가 왕이 돼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순서적으로. 근데 이 왕비 우씨가 형수죠, 형수? 형수가 연호한테 붙은 거야. 그러니까 발기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구한테 갔냐? 공손도한테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공손도가 군사를 내줘요. 근데 이 연호한테 깨지죠. 어쨌든 그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내 지역,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방송도 한 적 있죠. 이제 고구려 수도가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졸보는 지금의 요양 동쪽 한 이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국내 지역은 어디냐? 이 남쪽 한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양하 북쪽, 천산산맥 동쪽 한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양 지역이 있어요. 지금의 신우주 북쪽 한 이 정도 지역을 평양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국내 지역에 위나 암성에 있었겠죠. 근데 이런 변란이 터졌어. 위나 암성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을 쌓는데 그게 바로 환도성이에요. 근데 어디다 쌓겠냐고.
국내 지역 안에다 쌓겠죠. 그러니까 위나암성이랑 멀지 않은 곳에 환도성을 쌓습니다. 한 10년 동안 쌓여. 그래서 서기 209년에 이제 환도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된 거죠. 그때 환도성이 건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환도성의 위치가 국내 지역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왜 여기가 환도성인지. 근데 정확하게 근거 100%는 못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 서기 14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명왕 때. 유리명왕이 오이와 마리에게 명하여 서쪽으로, 이 당시는 이제 국내 지역인 위나암성이 있을 때입니다. 유리명왕이. 근데 누구를 공격을 했냐면 잘 보세요. 이 국내 지역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양맥을 정발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양맥. 여기서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환인, 이쪽이 아닙니다. 환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맥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요하 북쪽에. 여기. 요양 서쪽. 여기. 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굴 치느냐? 한나라의 현도군. 현도군의 하나의 현인 고구려 현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맥에서 서쪽이 현도군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국내 지역, 졸본의 남쪽에 국내 지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양맥은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국내 지역의 북쪽. 왜 그러냐? 서기 246년에 위나라 사람인 관구검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선비족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때 공격 루트를 보시자고요. 똑같아요. 서기 14년에 고구려가 현도군을 공격할 때 그 루트 똑같이 옵니다. 보세요. 현도에서 나와 침입하였다. 이제 현도군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어디까지 왔냐? 비류수가에서 동천왕.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관구검이 공격할 때 고구려 왕이 동천왕입니다. 동천왕이 어디서 이 관구검 군대를 맞아 싸웠냐면 비류수입니다. 비류수. 비류수가 어딥니까? 주몽이 처음 나라를 열었던 졸본. 졸본의 약간의 북쪽에 있었던 거잖아. 비류국이. 그 비류수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본이 비류수에 인접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졸본 지역에서 처음 맞붙은 거야. 자 보세요. 현도군에서 나와가지고 양맥을 거쳐서 졸본 지역. 동천왕은 군대를 끌고 환도성에서 북쪽으로 가서 여기서 비류수가에서 맞아서 싸워서 다시 또 계속 서쪽으로 공격을 해서 양맥까지 갑니다. 근데 이때 관구검은요, 왜 비류수까지 갔다가 양맥까지 쫓겨갔을까? 유인 작전입니다. 군대를 이미 여기다 배치를 했을 거예요. 유인한 거야, 고구려 군대를. 그러니까 비류수까지 왔다가 철수를 한 겁니다. 싸우는 척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대패를 합니다. 고구려군이. 동천왕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차 관구검이 환도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때 동천왕은 토끼고. 그래서 환도성을 만든 지 처음으로 환도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때 서기 246년도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공격 루트를 봤을 때
환도성은 국내 지역은 한 이 정도가 있을 거고 국내 지역 안에 환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치가 한 이 정도에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고구려 공격 루트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시, 그러니까 뭐 안시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안시는 일명 환도이다. 안시성. 그러니까 안시성하고 비슷한 지역이라는 거야. 이 환도성이. 그죠? 김부식의 생각은. 그쯤에 있겠다. 뭐, 김부식의 말은 뭐 이런데, 뭐, 안시는 뭐, 이 해변가에 있다고 막 그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환도성의 위치가 한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근거요. 조금 이제 미미한데, 어쨌든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은, 이거를 봐야만 그 다음에 제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서기 293년에 이제 모영외가 침입을 합니다. 고구려를. 근데 침입 루트를 보시자고요. 임금은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때 신성태수인 북부 소영 고노자가 기병 500을 거느리고 이 당시 왕이 봉상왕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성이 북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도성의 북쪽에 신성이 있었어. 근데 모영외가 여길 친 거야. 그러면 신성은 어느 정도 있었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졸본 북쪽에 있었겠죠. 그죠? 똑같은 루트로 이 모영 선비족도 공격을 한 겁니다. 이쪽.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군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북쪽으로 한나라 때도 그렇고 위나라 때도 그렇고 지금 모용 선비족도 루트는 똑같아요. 그죠? 이쪽으로 오는 거. 북쪽으로. 환도성 북쪽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 이 루트예요. 그리고 서기 339년 연나라 왕 모영황 침입하여 그의 병사가 신성에 이르렀다. 또 신성으로 온 거야. 이때는 이제 고국 원왕 때입니다. 또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공격 뭐 항상 똑같은 거야. 고구려 공격할 때는 여기 북쪽 환도성의 북쪽.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국 원왕이 뭐 339년에는 이제 모영왕 침입 때 뭐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무슨 동맹을 맺냐고. 일단은 돌려보낸 거지.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고국 원왕이. 또다시 모영왕이 공격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서기 342년 2월 환도성을 수리합니다. 이제 전면전을 대비해서 성을 수리를 한 거죠. 환도성을. 그리고 8월에 이제 환도성이 어느 정도 수리를 마친 다음에 환도성으로 거처로 옮깁니다. 이때 평양성에서 환도성으로 왔는지 아니면 국내 지역에 있다가 환도성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환도성으로 와서 모영왕의 어떤 그런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 342년. 자, 그러면 모영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얘도 전략을 짭니다. 서기 342년 모영환이 모영황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고구려를 빼앗은 후에 우문 선비족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국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를 먼저 공격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전략이냐면 고구려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북쪽 길은 평탄하고 넓으며 남쪽 길은 험하고 좁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구려를 공격할 때는 항상 북쪽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신성 쪽은 평탄합니다. 이 지역은. 산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평탄하냐, 평탄. 그리고 이쪽이 북쪽 길이고요. 지금 모영한이 얘기하는 북쪽 길은 이 신성 쪽, 이쪽 길입니다. 그리고 남쪽 길은 어디냐면 이쪽 길이에요. 이 천산산맥 사이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천산산맥 있잖아요. 이 천산산맥 이 정도 되는데 이 천산산맥 동쪽으로는 전부 산악지역이에요. 공격을 안 해. 이쪽으로는 할 수도 없어. 진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쪽으로 오지 않고서는 여기를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북쪽 길로 고구려를 공격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모용한이가 모용황한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와, 대단한 전략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북쪽 길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적국은, 그러니까 고구려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북쪽 길을 막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쪽 길에는 이제 일단의 군사를 보내서 고구려가 대군을 북쪽 길로 좀 모이도록 만듭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예병은 남쪽 길로 가자는 거야. 와, 상상도 못하는 전략을 끄집어낸 거야. 모용 선비족이. 와, 이 선비족 따위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 고국 원앙은 상상도 못하는 전략인 거예요. 왜냐면 뻔하잖아. 북쪽 길로 올 거라고 고국 원앙은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신은, 그러니까 고국 원앙의 동생은 북쪽 길로 5만 명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쪽 길은 이쪽 길은 공격 안 할 거니까 나랑, 그러니까 고국 원앙과 약한 병사를 거느리고 방어하였다잖아요. 약한 병사. 남쪽 길을 안 오니까. 그래서 환도성에서 고국 원앙이 약한 병사를 데리고 여기를 이제 막은 겁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뭐 병사가 오더라도 뭐 얼만큼 오겠냐, 이쪽 길로. 와. 그러니까 서기 342년에 공격을 해서 전부 그 모용황의 군대는 남쪽 길로 대군이 4만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4만이. 북쪽 길로는 15,000명이 갔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이 북쪽 길로 5만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길로 갔던 15,000명은 몰살을 당해요. 선비족. 모용황의 군대가 몰살을 당해. 근데 여기서 몰살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쪽 길로 4만이 왔잖아요. 그래서 환도성이 바로 함락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환도성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학자들이 말하는 환도성이 지금의 환인, 여기요, 여기. 압록강 북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의 집안 환인의 환도성이 없다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근거로? 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영환이 북쪽 길은 어떻다고 얘기를 했죠? 평탄하고 넓다. 평탄하고 넓습니다. 평탄하고 넓어야 돼요. 야산이 없는, 산이 없는 평탄한 지역이야. 잘 보세요. 환도성, 이쪽 북쪽에 평탄한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산산맥 동쪽은 전부 산악지역이라고요. 백두산 인근까지는 전부 산악지역이야. 평탄한 곳이 없어요. 만약에 집안이 환도성이라면. 아시겠죠? 여기 평탄한 지역이 없다고요. 산악지역이라고. 얘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영환이 북쪽 길은 평탄하대잖아. 그러면 어딥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리고 남쪽 길은 좁아. 계곡길이야. 산이 많으니까 산과 산 사이에 어떤 그 좁은 통로로 와야 돼. 근데 남쪽 길로 왔단 말이야. 지금 모영황 군대가 4만이. 근데 금방 환도성을 함락을 합니다. 자, 그럼 환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탄한 지역이 여기잖아. 그러면 남쪽 길은 여기고 환도성은 여기. 지금 지도에 표시한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미천왕이요. 서기 331년 미천왕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디에 묻혔냐? 미천 언덕에서 장례를 지냈다. 그러니까 환도성 근접한 곳에 이제 내천이 있었던 거야. 그 언덕에 무덤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천왕의 무덤은 바로 이 지금의 환도성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근거가 좀 됐습니까? 가장 근거는 집안이 환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